테리 스미스라는 투자자가 최근에 주식시장은 현재 인공지능의 승자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 승자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를 고른 것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결정이 아직은 이른 것 같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기술 기업에서 승자를 찾을 때는 성급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구도로 다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반가운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단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네. 책상에 앉으니까 뭐 옛날 생각도 좀 많이 옛날 나고 생각나고 저희가 또 미국도 같이 갔다고 그러니까요. 했기 때문에 미국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같은 회사에 있다가 제가 이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HS 아카데미 어떤가요, 분위기가? 너무 좀 따뜻한 분위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좋아요. 네, 이 장소가 낯선 장소는 아닌데 네네. 더 좀 공간도 따뜻해지고 사람들도 좀 따뜻해진 것 같다. 근데 워낙 좀 따뜻하신 분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이 정도로 하고 네네. 본론은 들어가서 요즘에 나온 새로운 제품 중에서 애플이 비전 프로를 냈는데 네. 비전 프로를 들어보니까 거의 사용한 것처럼 느낌이 들 정도다 이런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제가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 1번 제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였고 아마 들으면서 어이없을 거야. 어떻게 넌 사지도 않고 리뷰를 하냐 그랬는데 제가 리뷰 영상은 진짜 많이 봤어요. 너무 궁금한 거야. 왜냐면 항상 애플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항상 만들어 왔던 회사잖아요. 무서운 애플은. 회사죠. 그럼 애플이 한다고 하면 뭔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애플은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하고 있고 사람들의 반응이 좀 어떤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네. 제가 사실 원래 살까 하다가 처음에 리뷰를 보자마자 이거 아니다. 바로 일단 드랍했어요. 일단 바로 드랍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은 게 그냥 사고 영상 찍고 당근에 팔면 됐었는데 그 생각까지는 못 해가지고 근데 그냥 어차피 지금 이미 시기는 좀 놓쳤다고 생각해서 살 것까지는 아닌데 리뷰를 이제 하도 많이 봐서 이제 대충 이제 어떤 내가 쓰는 것 느낌인지. 같다.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사진 않았다. 그러나 네, 이제 안 어떤 샀습니다. 느낌이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보니까 어때요? 분명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모든 리뷰어들의 공통적인 평인데 지금까지 나온 뭐 가상현실 기기 중에선 최강이다. 이거는 거의 뭐 최강이다. 또 하나 재미있는 평 중에 하나가 컴퓨팅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라는 좀 평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표현이 저는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지금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스마트폰을 쓰는 거고 스마트폰 통해서 이것도 컴퓨터 쓰는 거잖아요. 맞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컴퓨터를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이 이제 우리가 맥북 아니면 뭐 그냥 PC일 수도 있고 이런 컴퓨터를 뭐 노트북일 수도 있고 데스크탑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쓰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두 가지의 컴퓨터 이용 방식이라면 하나가 더 생겼다. 그게 바로 이제 애플이 말하는 공간 컴퓨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다들 아시잖아요. 비전 프로 어떻게 이제 생겼는지는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쓰고 나면 이제 무한대의 공간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공간이 모니터로 한정 지어졌다면 그 비전 프로를 쓰는 순간 이후부터는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공간이 다 디스플레이 공간인 거고요. 집에서는 특정 위치에 특정 모니터를 마치 갖다 놓은 것처럼 바깥 화면은 무조건 뭐 창문 쪽엔 무조건 뭐가 있게 하고 뭐 요리하는 것 위에는 무조건 뭐 예를 들면 요리 유튜브가 나오고 있다거나 여기엔 무조건 뭐 고든 램지가 요리하는 요리 유튜브가 나오고 있고 피아노 연주할 때는 뭐 피아노 악보가 그 앞에 항상 있고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집안에서도 쓸 수 있게 집의 특정 공간에 알맞는 그런 앱들이 배치될 수 있게 해놨다? 이런 세팅을 해놓는구나. 네, 그런 세팅 같은 것들을 해놓는 게 어떤 공간에 기반한 컴퓨팅? 이런 것들이 일단은 저는 가장 인상적이긴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제임스 카메론이나 뭐 존 파브르 같은 아마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알만한 감독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의 평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종교적인 경험이었다. 그 표현이 워낙 이제 감독이다 보니까 평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 베니티 페어라는 이 되게 유명한 또 그 미국의 그 미디어인데 거기서는 이제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비전 프로의 가장 큰 단점은 비전 프로를 벗었을 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전 프로의 가장 큰 단점이 비전 프로를 썼는데 너무 경험이 좋아. 근데 비전 프로를 벗고 났더니 갑자기 모든 세상이 너무 밋밋하고 평평하고 그냥 재미가 없는 거야 세상이. 막 여기서 뭐가 폭폭 튀어나오고 뭐 공룡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비전 프로가 줬던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오히려.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이 좋소 이런 거예요. 네네네. 현실은 너무 싫고 막 이런 네. 거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표현도 좀 재밌었는데 아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리콘밸리의 모 투자자가 익명의 투자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애플은 그 디지털 펜타닐 판매상 아니냐. 디지털 마약 판매상 아니냐. 이 무슨 얘기냐면 애플이 계속 이런 그 헤드셋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네. 스마트폰 때도 사실 좀 비슷하긴 했는데 애플이 만드는 엄청난 디바이스에 사람들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아이러니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커넥션은 더 멀어진다는 거죠. 실제 사람과 사람은 더 실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는 네, 그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전 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셋을 그냥 끼면은 이 사람이랑 우리가 더 대화하기가 그렇죠. 아무래도 어려워지지 아니 않겠습니까? 그거 보니까 막 혼자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 사람한테 말 걸기가 좀 어렵지. 좀 그렇잖아요. 뭔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멀어진 느낌? 이 비유가 전 좋은 것 같은데 예비군 훈련장에 스마트폰 이전 시대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 친구가 돼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너무 이거 어차피 남성분들이 많으니까 이 비유가 나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예비군 훈련장의 모습이 스마트폰 이후로 완전 바뀝니다. 쉬는 시간에 다 이러고 있는 거죠.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그 인터랙션이 사라지는 되게 슬픈 사회가 됐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좀 비전 프로가 만든 거 아니냐.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좀 1세대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흥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큘러스랑 다르게 밖에서 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에서 만든 가상 헤드셋 오큘러스까지는 밖에서 하고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하기 위해서는 집에 이제 거실에 물건들 다 치우고 뭔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물건을 없애고 했어야 되는데 하려면 왜냐하면 그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쓰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 밖이 안 보이는 거죠. 가상현실 세계만 보이니까 내가 움직이면서 쓸 수는 없었던 그러니까 정해진 공간 내에서만 소비되어야 하는 어떤 디바이스였다면 비전 프로는 아예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어도 된다. 너 그냥 걸어다니면서 쓰고 지하철 타면서도 쓰고 뭐 타임스퀘어 앞에서도 쓰고 그래라 라고 만든 거잖아요. 애초에. 놀라운 변화죠. 네, 어차피 이제 그 헤드셋을 통해서 밖을 보면서 가니까 만약에 이게 눈 가리면서 돌아다니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안 되는데 그쵸. 이게 보이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한 마케팅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 이거를 다 부러워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네. 그죠. 이게 아이팟 나올 때부터 애플이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팟을 초창기 진짜 아이폰 말고 아이팟 초창기 기억하시는 분들은 흰 이어폰을 기억합니다. 그게 그 당시까지 이어폰을 흰색으로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아이팟의 애플 정품 이어폰은 흰색이었어요. 그게 애플의 어떤 마케팅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달라. 나는 애플 제품 쓰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게 하는 당당하게 이거를 노출시키는 마케팅을 해왔는데 그게 결국엔 나중에 이제 흰 콩나물로 바뀌고 콩나물로 바뀌었죠. 네, 콩나물로 바뀌고 그게 이제는 또 그 비전 프로로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1세대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비전 프로가 나온 지가 한 일주일 조금 됐거든요. 한 4, 5일 됐어요. 4, 5일 정도 된 이후의 후기들을 최근의 후기들 또 봤거든요. 네네네. 최근에 실제 이게 사용한 다음에 1, 2일 후기랑 한 일주일 후기랑 또 달라. 1, 2일 후기가 약간 요런 거 처음 써본 사람들이 너무 좋다. 와 너무 환상적이다. 좋아.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라는 반응이라면 이제 며칠 전 이제 제가 몇 시간 전에 후기들 막 이런 것도 막 다 찾아보는데 여기서 느끼는 건 좀 뭐냐면 몇 시간 전에 후기들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핸드폰 쓰실 때 주로 뭐 하세요? 저는 유튜브 많이 보고 그쵸? 기사 보고 네, 유튜브 보고 기사 보고 주식 보고 생각해보면 하는 게 웹브라우저를 쓰거나 웹브라우저에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소비하거나 뭐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틱톡 뭐 이런 거 보겠죠 사람들이? 카톡 할 수도 있고 그거 굳이 하는 게 스마트폰이 더 편하다는 거야. 막상 내가 이걸 쓰려고
며칠 동안 내가 비전 프로 써야겠다 생각하면서 이걸 쓰니까 그냥 누워서 그냥 뭐 이렇게 핸드폰 들면 바로 내가 카톡 할 수 있고 뭐 물론 뭐 유튜브는 뭐 좀 더 앉아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물론 아직 유튜브가 전용 앱은 없긴 한데 어쨌든 유튜브는 뭐 비전 프로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웹 브라우징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그냥 뭐 누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편한데 이제 컴퓨터 보면은 이게 더 익숙하기도 할 거고 익숙하기도 하고 더 빠른데 굳이 내가 굳이 이렇게 그렇게 무거운 것까지 써가면서 화면이 굳이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집안에 곳곳에 필요한가? 이게 뭐 회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화면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좀 반발심들이 최근 후기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찮다는 거예요. 이걸 쓰는 게. 저도 그 VR 기기들은 사실 몇 번 사고 몇 번 버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를 VR 기기 써본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저도 신기해가지고 와 처음에 쓸 때는 와 신기하고 너무 막 썼는데 이게 한 3,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제일 편한 거를 우리가 쓰는데 아직 비전 프로가 거기까지는 그런 효용까지는 못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핸드폰은 너무 쓰기가 쉬워요. 핸드폰은 내가 쓰고 싶으면 그쵸. 그냥 1초면 돼. 근데 비전 프로는 생각해 보시면 이걸 들고 이렇게 하고 여기 써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큘러스보다 편한 것 같아요. 오큘러스를 제가 많이 안 썼던 이유는 저는 뭐 그전 것들도 써보고 오큘러스도 써보고 했었는데 많이 안 썼던 이유 생각해 보면 이 주변의 장소까지 내가 치워야 돼요. 어쨌든 요거 쓰는 것도 확실히 불편한 것 같아요. 이 헤드셋 써가지고 여기 이렇게 맞추고 하는 게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밖에서 좀 다니기가 애매한 게 정말 마이너할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화장이 다 망해요. 이거 쓰면. 중요하죠. 근데 남자들은 뭐 좀 신경 없을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이거 화장품 막 여기 묻어. 다 묻어. 여기 이렇게 딱 돼 있어. 네네네. 그렇게 돼요. 뭐 사소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야 이거 약간 당장 대중적인 제품은 1세대에서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저의 느낌을 말하면 애플이 설정한 방향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네네. 애플이 설정한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1세대는 솔직히 좀 아주 폭발적이기는 쉽지 않겠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저는 애플 워치도 그렇고 애플워치 아마 처음 나왔을 때 기업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구렸거든요. 애플워치 좀 애매했어. 배터리도 오래 안 가고 뭐 맞아. 이것도 너무 느리고 그리고 여기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굳이 말하면 뭐 심박수 좀 나오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애플워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이제 애플워치는 저는 거의 약간 필수품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폰 쓰는 사람의 거의 약간 필수품처럼 됐고 저도 사실 스마트워치를 써요. 그러니까 저조차 물론 이제 오늘은 안 갖고 왔지만 스마트워치 저는 운동할 때 이제 쓰는 목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제 이렇게 구렸던 디바이스들을 점점 어떤 결국은 발전시킬 거니까. 네, 애플은 그걸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전 프로를 보면서 좀 약간 느꼈던 점? 저는 좀 그런 거를 약간 비전 프로 보면서 1세대는 애매하겠지만 결국 사겠다. 결국 나도 살 것 같다. 결국 살 것 같다. 네, 결론은. 결국 살 것 같다라는 좀 결론을 저는 내리게 됐습니다. 저도 한번은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할지 막 그리고 이제 사운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게 혁신으로 이어지고 정말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 아주 사소한 그 불편함조차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뭐 화장품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정말 사소한 것까지 없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결국 애플이니까 이건 인공지능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인데 기술은 뒤로 가지 않아요. 뒤로 가지 않았다. 네. 뭐 명언이네. 네, 기술은 뒤로 가지 않는데 사람들의 실망과 기대는 너무 빨리 왔다 갔다 생겼다 하지. 사라지더라고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좋아 안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네,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우리 AI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우리 만날 때마다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감탄을 하고 진짜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이제 AI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 M7의 랠리, 그러니까 뭐 7개의 대장주죠 현재. 그쵸. 물론 이제 요게 최근에 이제 M4랑 나머지로 좀 그러니까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빅테크들의 랠리 언제까지 되냐
이거 가장 사실 제가 많이 받는 네. 질문. 최근에도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갔는데 이게 항상 떡밥으로 나오더라고요.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갖고 계시고 뭐 아니면 이제 적어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되냐. 아하. 뭐 같은 그쵸. 결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 두 회사가 어쨌든 소프트웨어의 대장주는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고 지금은 하드웨어의 대장주는 어쨌든 엔비디아니까 AI를 기준으로 하드웨어는 엔비디아가 대장주죠. 대장주고 네, 대장주죠. 소프트웨어는 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지금은 적어도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여기에 뭐 메타도 있고, 뭐 또 있죠. 뭐 아마존도 있을 거고, 뭐 구글도 있을 거고. 어쨌든 얘네들이 언제까지 랠리를 할 거냐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떡밥을 계속 주거나 떡밥을 계속 못 주면 실적이 나와야 돼요.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에 대해서. 네. 근데 지금은 냉정히 말하면 떡밥 사이클이에요. 떡밥과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네. 떡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와우 할 만한 뭔가가 나오는 거죠. 와우 포인트. 네. 뭐 예를 들어서 코파일럿이 나왔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우와. 아니면 챗GPT 나왔어. 그치. 우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당장 실적이 안 나와도 그쵸. 이거 결국 우리가 쓸 거니까 라고 만족하잖아요. 이게 기술 기업들이 항상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먼저 딱 선보이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첫 번째 와우했던 것들, 우리가 와우했던 챗GPT라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인공지능 관련된 뭐 코파일럿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뭐 바드일 수도 있고 뭐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뒷단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그런 모습이 남아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오는 건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어쨌든 전 세계의 인력과 전 세계의 자금이 다 인공지능으로 갔거든요. 그럼 인공지능으로 뭔가 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인프라는 무조건 엔비디아니까 지금은 쉽게 말하면 이제 건설 경기가 살아나니까 원자재가 가격이 그쵸. 뛰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건설하려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뭔가를 건설하려면 뭐 철도 있고 뭐 철광석도 있고 뭐 시멘트도 있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목재도 있고 그쵸. 그런 회사가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가 그걸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기들이 모고는 아니지만 어떤 인공지능과 관련된 뭔가를 뭐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회사니까 모두가 이제 엔비디아로 달려가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는 건 맞는데 그냥 제가 지금 보는 상황에서의 사이클은 계속 빅테크 실적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게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그냥 제가 느끼는 건 딱 이 정도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3사 중에서 실적이 제일 좋아요. 왜냐? 지금 뭐 챗GPT 관련되거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뒷단에서 이제 자기들이 직접 돌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유저들이 쓰는 것도 많으니까 그냥 애저가 실적이 지금 제일 좋거든요. 세 개 중에서. 네. 딱 요 정도의 지금 효과예요. 물론 이제 이게 숫자상으로 이게 확인되는 게. 네, 그죠? 숫자상으로 확인이 되는 게 지금 어떤 우리의 기대에 그렇게 만족시켜줄 수 있느냐. 물론 이번 분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4분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시장은 좀 마이크로소프트는 만족을 했던 것 같아. 애저 그래도 성장률이 제일 높다. 나머지 아마존이나 구글보다 클라우드들 성장률이 가장 높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좋아해줬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것만으로 좀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서 클라우드에서 성장률 뭐 2, 3%, 뭐 4, 5% 남들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것만으로는 살짝 부족하지 않나? 왜냐면 P 레이쇼나 퍼로 보면 거의 올타임 하이거든요. 그쵸. 마이크로소프트도. 맞아요. 네. 그러면은 지난 10년간 올타임 하이를 뭔가 입증하려면 성장세가 뭔가 더 높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전면적인 제품 속에서 인공지능이 들어간다거나 이래 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코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쵸. 뭐 이거 전체 내에 OS 위에 아예 혹은 오피스 위에서 코파일럿을 이제 더 써라라고 하면서 제품들이 이제 계속 런칭이 되고 그거를 이제 구독제로 하면서 가격을 더 올려받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정말 호응하느냐 이게 좀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에 기반한 생성형 AI들은 얼마나 이거를 뭐 소위 말해 어덥션 하냐는 거죠, 사람들이. 어덥션 하냐라는 거고 이번 분기까지 분명히 만족하고 있는데 뭐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이 정도 성장으로는 많이
시장에서 아쉬워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 실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된다. 네, 클라우드에서 좀 성장 더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네. 이런 거네요. 말씀하신 대로 코파일럿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얼마나 정말로 업셀링이 될 거냐. 네. 가격을 올리더라도 나 이거 써야 되니까 올려줄게라고 할 거냐. 아니면은 됐어 뭐 그냥 나 있는 대로 그냥 파워포인트 쓰지 뭐 이런 식일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인공지능 제품들이 어떤 거를 사람들이 진짜 제일 많이 쓰냐. 이런 거를 좀 봤을 때는 뭐 챗GPT는 너무 당연하고, 그 외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캐릭터.ai라는 게 제일 많이 쓰고요. 혹시 모르실까봐 캐릭터.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캐릭터.ai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요. 각종 뭐 철학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뭐 일론 머스크도 있고 했는데, 네. 실존 인물들도 있었는데, 그 특정 캐릭터들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안의 캐릭터, 아. 영화 안의 캐릭터. 아. 어쨌든 그런 캐릭터들과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는 건데, 이걸 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영화 허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 왜냐면은 영화 허도 어떻게 보면 그 가상 인물이잖아요. 네, 사만사라는 그 가상 맞아요.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 허의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그거죠. 그 남자가 결국 그 AI와 사랑에 빠지는데 네네. 마지막에 너 혹시 나 말고 또 몇 명 있니? 그러니까 8,000명인가 있어. 네, 네, 그 그쵸. 동시에 그쵸. 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막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다 그래요. 그 캐릭터에 보면은.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애들이 이거 진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캐릭터다 AI가 챗GPT 다음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 사용성이. 저는 안 쓰는데 못 쓰겠는데 제가 못 쓴다고 해서 실패한 제품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많이 쓰고 있고. 애들이. 네, 애들이 10대들이 그렇게 많이 쓴대요. 10대들이 뭐 애니메이션 뭘 얘기하고 귀멸의 칼날을 봤어. 근데 보고 나서 얘랑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걔랑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캐릭터가 얘기하기 들어가서 귀멸의 칼날의 캐릭터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은 뭐 캐릭터 영화든 뭐든 보고 네, 나서 네. 이 사람이랑 좀 더 얘기하고 싶다. 네. 아, 그렇군요. 그게 저는 약간 와, 이것도 새로운 어쨌든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뭐 미드전이라고 해서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거 맞아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쓰는데,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많이 쓰긴 쓰는데 아직은 AI로 돈 버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3-4개 정도밖에 아직 안 되거든요. 좀 더 많은 회사들이 나와야 AI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사례가 아직 몇 개 없으니까.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갈 길이 조금 멀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떡밥이냐 실적이냐라고 얘기했을 네. 때 떡밥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와 대단하다 또 야 이것도 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럼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 뭐 아니 다 아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이제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기대감이 좀 더 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네네. 지금은 좀 더 기대감이 센 느낌이 있긴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테크노 옵티미스트고 네. 기술이 모든 걸 다 후퇴하지 해줄 않는다. 거거든요. 네. 기술은 뒤로 안 가요. 뒤로 안 간다. 근데 중간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마음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치. 기술은 절대 뒤로 안 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대가 약간 더 앞선 느낌이 좀 솔직히 좀 있고요. 솔직히 기대가 좀 더 앞선 느낌은 있지만 네. 그래도 저는 만약에 뭔가 계속 나오면은 계속 나오는 걸 팔로우업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나오면 이건가 보다. 뭐 만약에 뭐 챗GPT에 준하는 올해 뭔가 또 하나 나왔어. 그러면 또 제 생각이 바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소 앞선 느낌은 있다. 혹시나 투자를 하신다면 그래서 뭐 차라리 뭐 M7을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지금은 언제 사람들이 실망할지 모르니 약간은 좀 기다렸다가. 약간 보수적인 마음으로 갖고 있더라도 좀 도망갈 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 갖고 네네. 있대 홀딩을 계속 하되. 근데 저는 귀찮아서 물론 뭐 저는 그냥 어느 정도 비율만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애플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뭐 네. 비전 프로 아까 얘기했지만 비전 프로 당장 실적의 반영 뭐 조금 되겠죠. 뭐 근데 네네. 뭐 엄청 인상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쵸. 근데 오히려 기대는 삼성이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갤럭시 S24 나왔잖아요. 맞아요. S24 나왔는데 일단 초동 판매량
초기 판매량 지표만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능들을 어쨌든 핸드폰에 넣었고 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면 그 엔트리가 그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하는 시작점은 스마트폰 아니면 노트북이겠죠, 뭐.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맨 앞에 지키고 있는 그 숨은 장은 결국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인데, 맞아요. 물론 뭐 다른 그 스마트폰도 있긴 하지만, 갤럭시가 먼저 포문을 열었고, 이제 1월에 S24 나오면서 좀 신박한 기능들을 많이 넣어서 포문을 열었는데, 애플이 다음 아이폰에서 뭘 넣을까? 뭘 넣을까? 그리고 이거 뭐 고민을 절대 안 하고 있을 회사도 아니잖아요. 그쵸, 뭐 다 그쵸. 아시겠지만 애플이 AI 관련된 회사를 제일 많이 인수했다. 뭐 이런 지표들도 있긴 하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가 아시겠지만 뭔가 다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그치. 나오지 않는 회사고 비전 프로도 엄청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맞아요. 요즘에 기사들을 보니까 한참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애플이 저는 그래도 적어도 삼성이 이번에 포문 열었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아이폰에서는 뭔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스마트폰 판매량들도 조금 다시 반전이 될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 뭐 최근에 이제 애플이 그렇게 뭐 매출이나 특히 뭐 아이폰 쪽 그렇게 성과가 좀 좋지 않았는데 애매하잖아요, 그죠? 애매했죠. 애매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성과가 조금 더 반전될 여지가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M7 중에서 좀 부진했던 회사 중에 이제 애플이, 그쵸? 세 개가 이제 애플, 테슬라, 구글이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애플 반전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S24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스마트폰 다 있는데 뭘 또 사? 네. 그게 아니고 야 이거는 AI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살까? 이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포인트가 될지 셀링 포인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포인트를 AI가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사실은 PC 뭘 또 사? 아니 AI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야 돼. 이런 게 이제 먹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항상 그게 아이폰도 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밈들이 있냐면 아이폰 3, 4, 5, 6 나왔는데 뭐가 바뀌었냐? 그치. 항상 그걸로 까이거든요. 맞아. 근데 셀링 포인트가 하나 생긴 거야 이제 드디어. 그쵸.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생긴 거야. 셀링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요. 옛날에는 뭐 카메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디스플레이가 레티나니 뭐 뭐 선명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셀링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기긴 해서 아이폰 판매량이 좀 저는 오히려 기대해볼 수 있다, 삼성 오히려. 하는 거 보니까 충분히 애플 나쁘지 않겠는데 근데 주가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실망하네. 뭐 실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애플은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보면은 이제 흥미로운 경쟁 구도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재밌는 게 이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AI를 가지고 좀 뭔가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가 먼저 치고 나갔잖아. 그럼 구글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어서 그렇죠. 이거를 어디다가 좀 쓰게 해야 되는데 삼성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쪽에 이제 붙은 거지. 네. 근데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또 누구한테 뭘 해야 되지?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입장이라서 과연 애플이 이런 그 구도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도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제미니 울트라 그러니까 그 저기 구글의 제미니 울트라가 그러니까 촬영 시간 기준으로 아마 이게 영상이 제가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 공개한다고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요? 미국 시간으로. 근데 아직 이제 미국 시간이 수요일이 아니에요. 네, 지금.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서 제미니 울트라가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내부 공개였는데, 근데 뭐 저도 바로 쓸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제미니 울트라가 정말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고, 또 벤치마크 점수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그럼 또 구글이 어느 정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할 준비가 됐는지를 아마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아마 그 하루 정도 지나면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단테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M7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지금 치고 나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엔비디아 뭐 다 좋은데 좀 쉬어가고 있는 애플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쵸. 구글도 얕잡아 보지 마라 이런 정도의 톤인 것 같네요. 그렇죠. 구글도 좀 얕잡아 보지 말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잘 나가는 애들 좀 웜워하고 싶은 마음과 그쵸. 거꾸로 너무 힘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 약간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 슈퍼 TMI지만
그 당호자라는 교수님이 어제 CNBC 나와서 자기가 테슬라 샀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테슬라 당호자랑 교수님이 테슬라를 사셨군요. 네네. 네. 며칠 전에 그래서 자기가 한 180불쯤에서 샀다면서. 당호자랑 교수님,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호자랑 엔비디아는 팔았잖아,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는 팔았죠.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그분 스타일이 딱 그렇더라고요. 빅테크 위주로 플레이할 때는 많이 오른 거는 좀 빅테크 중에서 줄고. 많이 판 거는 좀 처리하시고 자기가 보기에는 애플이랑 테슬라는 애플은 현금 창출 능력이 어쨌든 제일 꾸준한 회사인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 저평가다. AI 보여준 거 없다고 좀 한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저평가 시장에서 받는 것 같고 테슬라도 뭐 당연히 뭐 전기차의 지위뿐만 아니라 뭐 AI에서. 뒷단에 붙은 것까지 생각하면은 뭐 다모다는 교수님이 갑자기 또 테슬라를 샀다고 선언하셔가지고 그러게요. 전 최근에 이제 봤던 이런 빅테크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는 좀 재밌었고 근데 그 은근히 단기적으로는 다모다는 교수님이 잘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계속. 맞아요. 네, 뭐 자기가 뭐 산다 뭐 이렇게 빅테크들 중에서는 항상 좀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한번 우리 그때 재밌게 보셔도. 미국 가서 뉴욕에서 한번 만나려고 했다가 실패하긴 했지만 네. 그죠. 다모다라는 교수님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그 뉴욕에 보면은 거기 다 월가랑 가깝잖아. 그쵸. 자기 후배들 제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맨날 물어보지 않겠어요? 테슬라 살까? 막 이러면서 얘기할 사람들이 많겠죠. 얘기할 사람 많겠죠. 야 나는 샀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의 그 제자들이 다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 다 있을 테니까 그런 생각 좀 해보는데 흥미롭네요. 테슬라를 샀다라는 포인트는. 그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테리 스미스라는 투자자가 최근에 테리 스미스? 네. 테리 스미스라는 분이 누구냐면 약간 영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영국에서 가장 좀 오랫동안 투자하시면서 맞아요. 가장 성과가 좋은 투자자인데 이분이 최근 그 투자 레터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좀 써서 저는 좀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네.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주식시장은 현재 인공지능의 승자를 찾는데 좀 집중하고 있고 그 승자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를 고른 것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결정이 아직은 이른 것 같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기술 기업에서 승자를 찾을 때는 성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줬어요. 자, 우리는 마이크로칩,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반도체 칩 시장에서 최고의 승자가 될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회사는 인텔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인텔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쵸. 네, 인텔이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이제 그 인터넷 연결해주고 뭐 이런 서비스 하던 회사는 AOL이 가장 잘 될 거라고 미국에서는 생각했었고, 핸드폰 나왔을 때는 노키아가 가장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사라졌죠. 네. 스마트폰 중에서는 블랙베리가 제일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검색 엔진 중에서는 야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SNS 중에서는 마이스페이스가 제일 잘 될 거라고 예전의 시장을 생각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딱 느낌이 없어진 건 없어졌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잘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에 처음에는 주도권을 잡았지만 이게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새로 나도 할 거야 하면서 구도가 이제 순위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성급하게 보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지금의 이 시각에서만 갇혀 있는 거는 조금은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구도로 다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그쵸. 저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어떤 기술을 막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막 인공지능에서 엄청 핵심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 막 재편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처럼 뭐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뭐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뭐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순위는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론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번 AI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데이터와 돈인데 이 돈이 많아야지 이걸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빅테크만한 데가 없다 이런 거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충분히 뭐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뭐 공감은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뒤집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구도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에 더 확신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단테님 오랜만에 나와주셔가지고 비전 프로 사용기는 아니지만 아주 자세한 리뷰기 플러스 AI 기업들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테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